팰리세이드 산불은 17,000여 에이크를 전소시키고 천여 채 주택 등 구조물을 파괴했습니다. LA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파사디나의 이튼 산불은 1,600에이커를 전소시켰고 5명이 사망했으며 500여 채의 주택과 구조물이 파괴됐습니다. 실마 지역에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은 855에이크를 전소시킨 가운데 진화율 10%입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헐리우드 힐스, 러년 캐년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고 43에이커를 전소시키며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리디아 산불은 348에이크를 전소시켰고 진화율 40%입니다. LA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16만 명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대피했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들도 소실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LA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같은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소방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는 타주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소방수도 부족한 상황까지 나타나자 캐런 베스 LA 시장에 소방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LA 통합교육구 등 LA 카운티 대부분의 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부 학교는 내일까지 휴교합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품과 기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도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거칠고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세계의 관심도 워싱턴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되는 이 CES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로봇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집사 역할부터 노동을 돕는 로봇까지 로봇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2차 체포영장도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국회의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덴버와의 경기에서 103대 126으로 크게 패했습니다. 레이커스는 오늘 샬럿과 홈경기를 갔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리그컵 4강 1차전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는 국가 애도의 날입니다. 이 국가 애도의 날을 맞아 뉴욕 증시는 오늘 휴장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6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의적 오늘도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가급적 실내에 머물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의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산불 관련 소식으로 뉴스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업데이트가 속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 또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면서 대피령이 추가 발령됐는데 이 선셋 산불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헐리우드와 헐리우드 힐스 그 중에서도 명소인 러년 캐년 지역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러년 캐년 지역은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한인분들이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찾는 그 산입니다. 여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LA 한인타운과 가장 가깝습니다. 선셋 산불로 명명된 이 산불은 43에이커를 전소시켰는데 어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오늘 오전 방금 전 대피령이 모두 해제됐습니다. 때문에 대피했던 주민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지난 화요일에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 지금 17,234에이커를 전소시키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산불을 막으려는 노력 무색합니다. 강풍 때문에 불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 강풍이 잠잠한데 이 강풍 주말에도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고 해서 지금 소방당국 그리고 시 관계자들 그리고 가장 크죠. 주민들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산타모니카 시 정부는 소방관들이 산불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일몰부터 일출까지 대피령이 내려진 모든 지역에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국도 주민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소방차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거리에 차를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팰리세이드 산불은 산타모니카시에서 약 2천여 가구 그리고 8천여 가구 자발적으로 대피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알타데나 파사데나로 가보겠습니다. 파사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 글렌데일과 라케네다 플린트리치에도 대피령이 발령되게끔 확산되고 있습니다. 1,600에이커를 전소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로 인해서 5명의 사망자도 보고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또 1명은 애완동물을 꼭 껴안고 죽은 채로 발견돼서 많은 주민들이 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이튼 캐년 산불로 500채 정도의 건물이 소실됐고 13,000채 이상의 건물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파사데나와 알타데나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대피령을 받은 주민 3만여 명이 넘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장은 1,000채 건물이 전소됐거나 파손됐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히고 이튼 캐년 산불 진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마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마 지역에서 발생한 허스트 파이어, 허스트 산불은 671에이커를 전소시켰고 현재 10%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래 855에이커라고 했는데 지금 수정된 상황에 855에이커로 지금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850에이커 전소의 진화율 제로였는데 지금 진화율의 10%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발생했던 우들리 산불, 이 세플베다댐 인근 발보아 공원 근처에서 발생했었죠. 그리고 액튼 지역에서 발생했던 산불, 우들리 산불은 100% 진화가 됐고 액튼 지역에서 발생한 리디아 산불은 현재 진화율 40%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라고 그러죠. 악마가 내려왔다. 지옥이 따로 없다. 재난영화 같다. 지금까지 5명이 숨지고 15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KBS가 정리합니다. 시뻘건 불씨가 맹렬하게 휘날립니다. 화염은 땅과 하늘을 모두 뒤덮어버렸습니다. 폭발하듯 터지는 불기둥. 이미 뼈대만 남은 집들마저 녹여버릴 기세입니다. Incredibly thin as we hear explosions off in the distance as more buildings like this one are engulfed in flames. 산불은 최대 순간 시속 160km 강풍을 타고 포위하듯 도시를 덮쳤습니다. 7곳에서 대형 화재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의 6분의 1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은 할리우드까지 덮칠 기세입니다. 불꽃 속에 휠체어 탄 노인 환자들은 힘겹게 불길을 등지고 몸만 빠져나가느라 버려진 도로의 차는 곧바로 불이 집어삼킵니다. I've lived in Malibu my whole life and I've seen tons of fires. I'm scared for my life. It's terrifying. 빠르게 확산되는 불에 소방용수까지 부족해 불길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최소 5명이 숨졌고 주택 천여 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명 악마의 바람을 타고 온 화마는 천사의 도시 LA 일대를 폐허로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 같은 대형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많은 한인들 역시 대피하거나 또 대피 경고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팰리세이드 파이어에 이어 이튼 파이어까지 피해가 커지면서 특히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페사디나와 라캐나다, 글렌데일, 라크라센타 등지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거나 대피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부촌으로 한인들이 밀집한 라캐나다 지역의 경우 이튼 산불로 인해 7일 밤부터 대피령이 발효되면서 이 지역 한인들은 대피 준비를 하느라 뜬누르노 밤을 지새웠습니다. 라캐나다 주민인 ABC 회계법인 대표인 안병찬 CPA는 대피 명령을 받고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가족과 함께 짐을 싸 호텔로 대피했으며 대피한 이후에도 집에 있는 귀중품을 옮기기 위해 호텔과 집을 오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라케냐다가 그 페사디나하고 이렇게 경계선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나사 JPL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인데 거기가 지금 이제 불이 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그 위험한 위치에 있어서 이미 저희 식구들은 다 대피를 했고 오랫동안 라케나다에 거주해왔다는 안병찬 CPA는 이 지역에서 산불로 대피한 것이 이번이 두 번째라며 지금은 이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산불이 그 스테이션 파이어리라 그래가지고 그 라케나다 그 뒤쪽에 그 산이 전체가 다 불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희가 200기에 타고 그 에어클리너를 한 대여섯 대를 사가지고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지낸 기억이 있는데 이번은 그때보다도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바람이 불질 않았는데 지금은 바람이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라크라 센터와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다수는 대피 경고령을 받고 미리 짐을 싸놓고 산불 피해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피할 준비에 나섰습니다. 라크라 센터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은 8일 오전 내려진 대피 경고령을 받고 황급히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제 옆에 집은 대피령 주의보 받고 바로 대피하는데 제가 좀 당황해하니까 그 옆에 이웃이 나와서 대피하라고까지 말을 좀 해줬었어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는지 비상 상황 그 키트를 챙기고 제대로 대응하는데 한인분들도 부디 이번 산불에 무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정신이 좀 없었어요. 팰리세이드 산불이 8일 오전 브렌트우드까지 확산되면서 브렌트우드 지역에서도 대피령 혹은 대피 경고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지난밤부터 단전이 발생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모니카류 한국어지능재단 이사장은 대피 경고령을 받은 상태로 사태 주의를 주시하고 있다며 7일 밤부터 8일까지 이어진 단전으로 인해 촛불과 자동차까지 활용하며 전력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불길이 너무 빨리 퍼지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세이프하게 하려니까 전력이 부족해요. 길도 막히고 그러다가 급하면은 길거리에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치우냐면 불도저가 와서 이걸 치워줘야지 이 소방차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길이 좁잖아요. 글렌데일 지역 한인들도 7일 밤부터 정전 사태가 발생해 암흑송에서 밤을 지샌 후 대피 경고령을 받고 짐을 싸놓은 채 8일 업데이트된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산불 피해 주변에서는 셀폰도 터지지 않아 비상 연락이 이뤄지지 않는 등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무가 신호등을 덮쳐 도로 곳곳이 차단되면서 교통이 마비돼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꼼짝 못하는가 하면 신호등이 줄줄이 고장나 급심한 교통정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지금 LA 카운티 팰리세이드에서 발생한 산불로 많은 주택 1000채 이상의 구조물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지역 굉장히 이 큰 주택, 호화주택이 밀집 지역이죠. 그래서 유명 인사 다수가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도 이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집이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들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집주인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이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이쪽에서 살고 있다가 이번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헐리우드 힐스에서 발생했던 선셋 산불로 인해서 어젯밤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헐리우드 힐즈에서 발생한 선셋 산불로 인한 강제 대피령 해제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품과 기금이 곳곳에서 모금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도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파이어 등 LA 일원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한인들이 대피한 가운데 LA 한인회에서는 갑작스런 대피로 임시 대피소에서 가장 필요한 품목인 마스크와 이불을 구호물품으로 모집합니다. 직접 지원보다는 대표적인 물품 기부와 자선단체로 활동하는 군위를 통해 구호물품들을 대피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LA 한인회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N95 마스크 600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8일부터 오는 9일까지 물품을 모집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물품이 모이는 대로 신속히 전달할 예정으로 팬데믹 기간 아직 쓰지 않은 마스크에 여유가 있는 한인들은 구호물품 모집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품은 LA 한인회에서 모을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강풍과 산불로 인한 LA시의 비상운영에 따라 8일과 9일 이틀 동안 휴관합니다. 신영신 시니어센터 이사장은 산불과 강풍으로 인한 재화연기 등 대기오염이 위험 수준이라면서 노인들은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뜨거운 물을 자주 드시며 창문도 모두 닫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어센터는 오는 10일 오전 9시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1월 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전 지역에 거세게 불던 바람이 오늘은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산불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또 한 차례 강풍이 예고돼 있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 또 강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당분간 산불 위험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이에 따라 산불 경보인 레드 플래그 워닝이 연장해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남가주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공기질은 여전히 나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1호는 에어 퀄리티 알럿이 발효돼 있어 노약자, 기저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더 높아져서 여전히 평균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47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74도, 52도, 해안 지역은 72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9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산불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일원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으면서 LA시 의장, 짐 맥도널 LA 경찰국장, 로버트 누나 LA 셰리프 국장 모두가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강력하게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될 경우 마스크 착용도 당부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팰리세이드 산불과 세플베다 베이신 근처의 우둘리 산불 등이 LA의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체증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넬 국장은 산불로 곳곳에 도로가 차단되면서 교통정체가 심화된 상황이라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고용주의 승인하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기가 매우 좋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의회의 마키스 해리스 도슨 의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응급대원들의 작업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가능하면 집에 머물도록 조언했습니다. 도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며 자신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사우스 LA에 살고 있지만 연기로 인해 한 블락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도로를 꼭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공공안전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로를 최대한 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사업부 국장인 마크 페트레랄라는 강풍으로 인해 나무와 전선 그리고 고속도로에 대형 트럭들이 전복되는 등 운전자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위험한 운전 상황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강풍으로 쓰러지는 나무는 산불만큼이나 집과 개인의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We have a much better posture than we did on Tuesday and Wednesday. Out-of-state resources continue to arrive in Los Angeles County and City, and we are appreciative to our fire partners from throughout the western United States for providing assistance to Los Angeles County in our time of need. Regarding the current red flag warning,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predicts the warning 현재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슈퍼바이저에 모여서 이 LA 모든 이 정치인들 그리고 소방당국, 경찰서, 셰리프국 모두 다 나와서 현재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까지의 산불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다른 점 오늘은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계속 산불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며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크리스티 크롤리 소방국장의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 소방수 부족, 그러니까 소방
사용될 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연방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로 인해서 거의 마을이 초토화돼 가고 있습니다. 집들이 주택가로 산불이 번졌기 때문에 붙어있던 집들이 모두 다 전소되어 있는 정말 아찔한 참혹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대형 산불로 극심한 인적 그리고 물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대규모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복구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서 피해가 집중된 이곳 LA 카운티에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임시 주거 비용과 주택 수리 보조금, 또 보험 미가입 재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이 자금과 저금리 대출, 개인 사업주의 복구를 돕는 기타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또 LA 카운티의 긴급 작업을 벌이는 주와 직격한 지방정부기관, 특정 민간 비영리 단체의 비용 분담 방식으로 연방 자금이 지원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평가가 계속 진행 중이고 평가가 완료된 뒤에 더 많은 카운티와 이 추가적인 지원 형태가 지정될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마침 LA에 머무르던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LA 카운티 산타모니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서 산불 진압과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승인하는 등 상황을 관리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쪽의 북가주의 많은 양과 비와 눈으로 생긴 이 수백만 갤런의 물을 캘리포니아 여러 지역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하는 물 복원 선언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본질적인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량이 풍부한 캘리포니아 북부 세크라멘토, 샌호아킨 삼각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양을 제한한 조치를 비난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이곳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뉴섬 주지사가 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실은 물 복원 선언과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순전한 허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LA에 발생한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LA의 대표적인 명소인 헐리우드 쪽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저녁 LA 명물 헐리우드 사인이 세워진 헐리우드 힐스 인근에 붙은 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오늘 아침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캐런베스 LA 시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소방서 예산을 수백만 달러 삭감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침묵에 빠졌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2023-24 LA시가 책정한 노숙자 관련 예산 13억 달러입니다.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숙자 관련 예산 1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LA 소방국 예산 8억 3,70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 8억 3,700만 달러도 2024-25 예산의 경우 1,700만 달러 예산이 삭감돼 8억 1,900만 달러로 지금 예산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캐런베스 LA 시장이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기자와 만났을 때 캐런베스 LA 시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Say that they're really stretched to the limit and running out of water. What have you got to say to that? Have you no response to that? Do you owe citizens an apology for being absent while their homes were burning? Do you regret cutting the fire department budget by millions of dollars, Madam Mayor? Have you nothing to say today? Have you absolutely nothing to say to the citizens? 기자는 캐런베스 LA 시장과 어떻게 우연찮게 단둘이 있게 돼서 많은 질문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캐런베스 LA 시장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대변인입니다. 보좌관 정도 되겠죠. 보좌관이 계속 지금 시장님 바쁘시니까 절로 가세요. 뭐 계속 얘기하는 건 보좌관입니다. 지금 현재 소방수가 부족하고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전원 케이블이
끊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전기가 공급된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소방서 예산이 무려 1,700만 달러나 삭감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캐런베스 시장 크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후보였던 리 카루소는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강풍이 오고 있고 그리고 산불 경보가 발령된 것을 알면서도 소방수 물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들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필요한 자원 없이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처한 것 잘못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전력 공급 케이블이 어떻게 화재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끊어진 전력 케이블에 왜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LA 카운티는 저수지 보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줄 것을 주민들은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시정부의 소방 예산 삭감이 들으신 것처럼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CNBC와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캐런베스 LA 시장이 지난해 말 LA 소방국인 LAFD 예산 1,780만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소방서 내 관리직 감축에 초점을 두었지만 소방관의 훈련과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배정된 초과 근무 수당 예산 700만 달러도 삭감된 것입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삭감이 강행됐습니다. 크리스틴 크롤리 소방국장은 지난달 4일 시 소방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 소방국의 예산 삭감은 산불을 포함한 대규모 비상 상황을 준비 훈련하고 또 반응할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초과 근무 수당이 연방항공청 FAA가 요구하는 조종사 훈련 등에 사용된다면 이 돈이 없어지면 조종사의 규정 준수와 준비 태세가 약해지고 또 항공 소방 능력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캐런베스 LA 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LA의 역대급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산불이 확산되고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산불 10건은 모두 지난 20년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할 정도로 서부 산불은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지역은 2021년까지 172%가 증가했는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피해 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제5차 국가기후평가에서 서부 지역 산불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간이 증폭시킨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강렬해졌고 파괴력도 커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는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을 조성했고 산림의 고사를 촉진해 지표 연료의 축적을 초래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서부 지역의 극심한 더위와 장기 가뭄은 산불의 땔감이 되는 건조한 식물의 양을 늘려 파괴적인 산불 발생을 부채질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기후 조건에 더해서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LA 산불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산타아나 강풍이 점점 더 강해지는 이유 역시 기후변화와 도시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서부 내륙 사막에서 캘리포니아로 불어오는 산타아나 강풍, 이 바람이 캘리포니아 습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따뜻한 봄, 길어진 여름 건조기, 건조한 초목으로 인해서 최근 수십 년 동안 전국에서 산불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시작 시기도 앞당겨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LA를 덮친 대형 산불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보험회사들이 이 보험 규모마저 줄여온 터라 피해 복구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요 민간 보험회사들은 이번 산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최근 수년간 급증한 화재에 따른 비용 부담 탓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최대 민간 보험사 스테이팜이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 7만 2천 채에 대한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LA 산불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한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 주택들도 대거 포함돼 69%가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줄줄이 보험 계약을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하며 발을 빼는 것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현상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서부 지역에서 산불이 급증하며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어렵게 되자 캘리포니아주 이용자들과 계약을 거부하는 이른바 대탈출이 빚어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보험회사들은 무려 25년간의 수익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그 뒤로 주택 등에 대한 화재 보장 계약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산불 발생 지역의 주택가입자들에 대한 보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는 보험사들의 대탈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거부당한 주택 소유자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인 페어 플랜을 통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페어 플랜 보험은 민간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는 적지만 민간 보험을 찾지 못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9월 기준 페어 플랜 가입 액수는 전년 대비 61%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정부 보험이 이번 LA 화재 피해를 보전할 만큼의 충분한 재원과 시스템, 인력을 갖췄는지 여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한 선임 연구원은 블룸버그와의 전화통화에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은 이번 산불로 인해 발생할 보험금 청구를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감정사와 인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LA 통합교육과 전체 휴교령을 어제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생들은 오늘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까지 모두 휴교한다라고 미리 발표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국장이 치러지는 날로 국가 애도의 날이죠. 그래서 연방 공무원, 주공무원, 카운티 공무원 등등이 오늘 하루 쉬는 날입니다. 산불 때문에 쉬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국가 애도의 날이어서 쉬는 곳도 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또 헐리우드에서는 시상식과 영화 시사회 등의 행사가 취소되고 제작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일로 예정됐던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은 26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크리틱스 초이스는 영화, TV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시상식입니다. 파멜라 앤더슨이 주연한 영화 라스트 쇼걸 개봉과 파라마운트의 뮤지컬 영화 배터맨 시사회 일정도 산불로 아예 취소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골든글러브 수상작 에밀리아 페레즈 기자회견도 취소됐고 배우 조합상 후보는 라이브 방송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됐습니다. 또 헐리우드 영화, 헐리우드 드라마 제작도 현재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라데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장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금 전 추도사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휴장합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장으로 치러지는 오늘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돼 연방정부 관계 부처가 임시 휴무함에 따라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거래소 휴장합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재임한 민주당 소속의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고향 조지아주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영면에 든 바 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시신은 지난 7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으로 옮겨져 조문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은 오늘 오전부터 LA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주식시장은 전 대통령의 장례일 애도를 표하기 위해 임시 휴장해 왔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8년 12월 5일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일이었습니다. 그 외 주식시장이 주중에 임시 휴장하는 일은 드물지만 9.11 사태 발생 당시 그리고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 피해 당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거래소가 문을 닫았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을 찾았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비공개로 만나서 자신의 주요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의사당에 도착했고 의사당 중앙홀로 이동해 이곳에 안치돼 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관 앞에서 추모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열리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일 후면은 트럼프 시대가 다시 시작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 달부터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거칠고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제 세계의 눈과 귀가 워싱턴 DC로 쏠리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날 하루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공약 중에 할 수 있는 건 곧바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Not going to be a dictator, are you? I said no, other than day one. We're closing the border and we're drilling. 트럼프 측은 취임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 수십 개를 준비 중입니다. 행정명령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리로 취임 초기 이전 정부의 결정을 180도 뒤집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국경 폐쇄와 이민자 추방,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지 시민권 제도 폐지, 파리 기후협정 탈퇴, 가상화폐 규제 완화 등이 트럼프가 즉시 실행할 행정명령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관심은 관세입니다. 전 세계가 협상 카드 객건이 희망을 섞어 전망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습니다. The higher the tariff,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mpany will come into the United States and build a factory in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당선인 공약 중엔 헌법을 개정하거나 외교 협상이 필요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다만 엄포 섞인 승부수를 전략처럼 던져온 트럼프인 만큼 오는 20일 취임 당일 그의 입을 전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서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의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NBC 방송은 오늘 아침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이 이민 세관 단속국인 아이스와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종적인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워싱턴 DC 지역의 건설업과 요식업, 농업의 분야가 단속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각 업체를 급습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 전체가 단속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스의 대규모 단속은 빠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당일 즉시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은 아이스가 대규모 단속을 당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 반복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고 내일 폐막합니다. 이번 CES에서는 모두가 예상했듯이 다양한 로봇들, AI, 인공지능을 장착한 다양한 로봇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시대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KBS입니다. 이름을 부르자 나타나는 아담한 로봇. 생일인 아이의 취향까지 기억하며 파티를 돕습니다. How about a space theme? David's been obsessed with space lately. 여기에 맞춰 방배경을 우주로 만들어주더니 춤도 춰주겠다 합니다. 세탁물도 척척. All clean and ready. CES에 온 로봇들. 외형도 가지각색입니다. AI를 심어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로봇 기술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에는 GPT-4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Miroka. 생긴 건 기계지만 특정한 작업에 특화된 로봇도 인기입니다. 이제 로봇 청소기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피하지 않습니다.
집게가 달린 팔을 뻗어 물건을 치웁니다. 수영장은 물론 유리창도 닫고 잔디도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깎습니다. Very cool. We can use that time to and innovate and make a better life. 농업처럼 노동이 고된 분야라면 로봇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모종 심기 등 식물 재배 전반을 책임지고 자율주행으로 무거운 작물도 떨어뜨리지 않고 옮깁니다. Our goal is to increase their yield, grow better quality fruit. 아직 초기 단계란 평가지만 AI로 더 똑똑해진 건 물론 움직임까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로봇들. 일상의 일부가 될 로봇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반도체 수출 통제를 세계 대부분으로 확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수출을 제한한 계획입니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무인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를 탔던 승객이 차가 멈추지 않아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라는 사연, 이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피닉스에서 LA로 오려던 탑승객이었는데요. 웨이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주차장을 빙글빙글 돌아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 당시 상황, 영상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KBS입니다. 미국 피닉스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가던 마이크 씨.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탔다가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Why is this thing going in a circle? I'm getting dizzy. 택시 핸들은 마음대로 돌고 있었고 주차장에 진입해서도 택시는 멈추지 않고 원을 그리며 주차장을 돌았습니다. 택시 문이 잠김 상태라 사실상 택시 안에 갇힌 셈이었습니다. I don't have an option to control the car. I'm really so sorry about this. Well, can you stop this car? We're currently working with the situation of the vehicle.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자율주행 택시는 5분 동안 뱅뱅 돌다가 간신히 멈췄습니다. 마이크 씨는 가까스로 제 시간에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노약자가 탑승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I can only imagine if it was a senior citizen, if it was a mom and the child or a dad and the child, like what would be in place then? 무인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 측은 해당 택시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5억 달러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오늘 아침에 발표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독일 람슈타인 소재 미국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전략 그룹 회의에서 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탄약, F-16 전투기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원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마지막 무기 지원 조치로 보입니다. 향후 아시아에서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작전을 미군이 현재 분석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군 당국자들은 이는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북한군 작전을 연구 중이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 1월 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